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카페 진행을 맡은 박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난 후에 왠지 모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들 혹은 그런 감정들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영화는 조용하게 스며들어 우리 삶에 작은 울림을 남기곤 하는데요. 오늘 저희 문화카페에서는 잔잔하지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안에 삶과 사람의 온기를 담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네, 이분은요, 국내외 유명 영화제에서 주목하고 있는 영화 감독님이시죠. 바로 강미자 영화 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어요? 예. 저는 한국의 독립영화 감독 강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근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신가요? 더 소개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대신 자랑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의 첫 단편 영화, 이 현비는 1998년 일본 최대 실험예술 영화제에서 이제 이미지 포럼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편 영화. 네, 푸른 강은 흘러라. 이 작품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발견이라는 산사를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무려 16년 만에 제작된 영화죠. 이제 봄밤이 있는데요.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에 제작한 장편 영화 이 봄밤이 이제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포럼 섹션에 초청을 받은 작품이죠. For solidarity and connection. Say I found it all right here in one fell swoop. 와, 어떠세요? 실제로 어떠세요? 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다 굉장히 울컥하면서도 제가 다 자랑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떠셨나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베를린 영화제는 어쨌든 세계 3대 영화제이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분들은 그곳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분들을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뻤고, 특히 봄밤이 상영된 포럼 섹션은 영화의 어떤 미학적 성취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고려하는 섹션이라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특별히 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체 이 봄밤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길래 무려 베를린 국제영화제 포럼 섹션에 초청이 됐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줄거리도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봄밤은 권여선 작가님의 안녕 주정뱅이라는 소설집에 나온 단편입니다. 단편 소설인데 제가 그 소설을 읽고 너무 인상에 깊게 남아서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코올 중독자 영경과 신용불량자이면서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수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배우는 한예리, 김설진 두 분이 영경과 수환을 연기해 주셨는데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그 두 분의 연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주 깊게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했다, 그런 평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봄밤에서 좀 배우분들을 캐스팅을 어떤 기준으로 좀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기준이랄 건 없었고요. 저는 애초에 그 영경 시나리오를 쓰면서 영경 역할에는 한예리 배우님만 생각했습니다. 상상했어요.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를 썼고 시나리오를 배우님에게 보내서 기다렸죠. 근데 일주일 만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읽고 너무 아프고 슬프고 아름답고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경 역을 하시겠다고. 근데 저희 영화는 매우 작은 영화고 전혀 분장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도움, 영화적인 꾸밈 자체가 없는 영화였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하시겠다고 결정하기에 쉽지 않은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하시겠다고 하셨고, 김설진 배우분 같은 경우에는 한예리 씨께서 혹시 그분에게 시나리오를 한번 보내봐도 되겠냐 해서 그러시라고 얘기하고 나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인터뷰하신 장면들을 쭉 찾아보면서 사진을 한 컷을 캡처를 했습니다. 이 이미지면
수완역에 제가 어떤 그 김설진 배우분에게서 수완의 어떤 느낌을 끌어낼 수 있겠구나,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김설진 배우분은 죽어가는 수완을 연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계속 스스로 감량을 하셨고요. 연경 한예리 배우분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는 보면은 커트들이 이렇게 긴 커트들이 많은데 그 긴 커트의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두 배우분의 연기가 없었다면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형식과 이 배우분들의 연기가 잘 어우러져서 좀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고,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제가 베를린에서도 그랬는데 그 한예리, 김설진 두 배우분의 연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이제 그 관객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한국에는 한예리, 김설진 두 배우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달라.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이 아픔을 연기해야 되는 씬들이 많아서 배우분들이 이 감정을 끌어내고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을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상처를 안고 만난 류머티즘 환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간의 애틋하면서도 이 절절한 사랑,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둔 애절한 사랑에 마음이 또 먹먹해지고 가슴이 좀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제작된 영화의 봄밤이 제가 보니까 제주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제 진행했던 사업, 네. 이제 제주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을 받아서 네. 이제 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감독님께서 직접 지원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영화라는 작업은 뭐 이렇게 제작비라든가 그 영화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영화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니 제주 지역에서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셔서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영화의 출발점이 되었죠. 아, 네. 실제로 어떤 도움을 좀 받으셨을까요? 일단 이 지역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국영상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상대로 지원해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 그 진흥원에서 이제 영상진흥원에서 일하시는 그 담당자분께서 막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그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저희 영화 제작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거죠. 오, 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화는 아주 작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지역에서 지원받은 것과 영상위원회에서 지원받은 것, 그리고 제가 약간 해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근데 봄밤이 이제 푸른 강은 흘러라 이 작품 이후에 16년 만에 제작된 네.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16년이면 사실 굉장히 긴 공백기였는데 이 공백기 동안 주로 어떤 거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제가 98년에 현빈이라는 단편을 만들었을 때 그 영화는 16mm 필름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때 막 영화 만들고 싶어서 어쨌든 빚을 내서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만들고 나서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 하면서는 보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영화에서 직업을 갖고 싶었고 영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 편집 공부 시작해서 편집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집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08년에 푸른강 흘러라 만들고 뭐 어쨌든 편집 일이 상업이기 때문에 영화와 TV 드라마 편집 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영화 감독 이외에도 다른 일을 좀 하시면서 지내셨네요. 네, 편집 일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영상원에서 제가 그 20년 좀 넘게 영화 편집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 최장수 시간 강사가 아닐까요? 한예종의. 그 16년 만에 아무래도 제작한 작품이라 네. 아무래도 우리 감독님의 그만큼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일 중요했던 건 제가
영화를 만드는 거는 항상 영화는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서 언젠가 또 영화를 만들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현듯 그 권여선 작가님의 봄밤을 읽었을 때 너무 감정이 강렬해서 이거를 영화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아주 강한 마음이 들었었고 그게 그냥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움직여서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관객들을 만나고 좋은 곳에서 상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니고 그걸 제가 해냈다는 것, 저와 저희 스태프분들, 저희 배우분들이 함께 해냈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굉장히 고마운 기억이고 경험이죠. 근데 이 작품이 사실 시에서 출발을 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봄밤 소설에서도 네네. 그 주인공 영경이 김수영 시인님의 봄밤을 외는 작업 씬이 있습니다. 장면이. 근데 저는 그 김수영님의 봄밤이라는 시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제주 집 부엌 벽에 이렇게 붙여놨던 시였거든요.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실린 그 시를 잘라서 제 동거인이 이제 붙여놓으신 거였는데 저도 살다가 힘들 때 혹은 어떨 때 그 시를 생각하면서 제 인생의 어떤 특정 순간을 그 시와 함께 보내온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설 속의 영경이 술 취해서 그 시를 읊을 때 너무 아프고 생생하고 그래서 그 영경이라는 인물이 저한테 더 이렇게 애틋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힘드실 때마다 그 시가 조금 위로가 뭐 힘들 때도 그렇고 좀 더 힘내서 지내야지 랄 때 어떤 뭐 주문 같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읊조리게 되는 길 가다가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고 좀 영화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계기도 비슷한 이유겠네요. 네, 이게 뭐 같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소설에서보다 그 시를 영화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김수영님의 봄밤 시를 계속 읊조리게 영화에서 주로 이제 형식화시켜서 영화로도 가지고 왔죠.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영화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출발했지만 저 영화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그러면 영화 감독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나는 좀 이럴 때 보람을 느낀다 하시는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베를린에서 저희 그 일반 관객 상영은 3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이나 영화를 보셨어요. 베를린에서 영화 감독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영화 공부하고 있는 어떤 여성분이셨는데 두 번째 상영 끝나고 오셨을 때 뭐 눈물 글썽글썽해서 흘리시면서 본인이 영화를 공부하면서 단편을 만들면서도 요즘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다. 근데 이 영화 보고 힘을 얻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상상을 못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소설가 만났던 것처럼 저희 영화를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껴서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영화를 만드는 것이 잘했었다. 미자야 잘했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이제 우리 감독님이 앞으로 작품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잘 만들어야겠다라고 좀 느낄 수 있는 원동력이 됐겠네요.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이 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를 제작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제주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고 서울에서도 제작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다양한 독립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얼마나 고맙고 절실한가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제작 지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런 제작 지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영화를 만들어서 소개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영화를 만들자마자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을 했고 서울 독립영화제 거쳐서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는데 이런 영화제들이 이렇게 독립영화를 만드는 감독들한테 정말 중요한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나이 들어 보니까 그 고마움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제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좀 환경이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창의적이고 영화 형식에 대한 고민이나 내용에 대한 고민도 더 창의적이고 형식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좀 적극적이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독님의 영화를 보는 많은 관객분들이 어떤 좀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을까요? 제가 소설을 읽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 내가 이 감정을 영화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16년 만에 힘을 내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 소설이 저를 건드린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만든 영화를 보고 어떤 관객분이 너무 마음을 아파하거나 우시거나, 우신 다음에 어떤 감정의 그거를 정화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해소가 되거나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을 살짝 건드렸다거나 한다면, 이런 감정들이 서로 만나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어떤 꽃이 하나 피는 듯한 그런 경험을 서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영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순간을 경험을 하실 수 있다면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도 사실 이 봄밤을 보면서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사랑 이야기 이외에도 삶과 또 죽음, 네. 그리고 또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제가 심오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영화가 딱 끝났는데도 여운이 남아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번에 영화 제작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꼭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시작은 했지만 영화를 만들면서도 그랬고 만들고 나서도 그랬고, 이게 저 혼자만의 의지로 만든 영화는, 만들 수 있었던 영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의 도움, 고마움이 있었는데, 특히 저희 영화의 3분의 2 이상을 제주에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영화의 중요한 공간이 보셨지만 영경과 수환이 헤어지는 장면, 요양원 장면들이, 그 공간이 저희 제주에 있는 성이시돌 요양원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게 김성숙 원장 수녀님이 허락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양원 분들이 그렇게 깊은 이해와 도움을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영화 만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는 정말 작은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요양원 분들과 원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었고, 편의점도 그랬고, 또 제주의 밤 장면들, 밤의 공기, 이 제주의 밤의 어떤 이미지들이 없었다면 저희 영화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되기 좀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굽이굽이 도움받았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이런 좋은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봄밤을 좀 접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번에 그 봄밤이 독립영화 개봉 지원작으로 선정이 돼서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아마 6월쯤에 개봉을 할 거고, 그러면 제주에서도 당연히 상영관을 잡아서 개봉을 할 텐데, 그때 관객분들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감독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로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계획이라면, 제가 16년 만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당장에 내년에 어떤 영화를 만들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곧 다시 드라마 편집 일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 일을 잘 해내는 거, 그리고 또 그걸 하면서 제가 16년 만에 영화 만들면서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구, 영화적인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을 또 현실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 한국 독립 영화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국내를 넘어서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독님의 활약을 저희 문화카페가 함께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 영화를 제주의 영화라고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제주 신문에서 제주의 영화. 저는 그 얘기가, 그 표현이 너무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봄밤은 제주의 선물이고, 앞으로 또 좋은 일 있으면 다시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문화카페에서는 강미자 영화감독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베를린 국제영화제 초청작이죠. 봄밤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영화가 담아낸 삶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방식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남겨주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빛날 여러 가지 활동들 저희 문화카페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화카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